제가 먼저 바로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북미의 대표적인 항만입니다. 바로 LA 항만청 진세로카 청장님께서 항만 팬데믹 시대에 LA가 보유한 자산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8회 부산국제 항만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산항만공사의 남기찬 사장님께 저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기획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례 없는 특히 큰 어려움이 닥친 이런 한 해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LA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확산은 저희 미국에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연방 정부 대응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사스 당시에 2003년에 중국에서 살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저는 매우 남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스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끔찍한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귀중한 전문성 그리고 또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볼 수 있다시피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함께 노력해서 이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부터 대비 능력을 키워서 미래에 이런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을 때에 더욱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만과 항만산업 관계자들의 역할은 이런 팬데믹에서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일종의 인도주의적 사업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로스앤젤레스의 이야기가 좋은 실례로서 이 항만 차원에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언론에서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는 해외여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2월에는 국내 여행까지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코로나가 사스보다 10배, 15배, 20배나 더 큰 파괴력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닥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끔찍했습니다. 이번 달 초 IMF는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향후 5년 동안 약 28조 달러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파보다도 훨씬 불길한 건 이번 팬데믹이 그 어떠한 공중보건 사태보다도 더 큰 위기일 것이란 점입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함께 노력해서 조기 극복하고 퇴치해야 합니다. 저희 2020년 초 저희는 본능적으로 잘 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우리의 대비 태세와 운영 활동에 있어서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희 LA항의 전략은 우리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우리 임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그 또 어떠한 직원도 스스럼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임한다면 성공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제 주변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직원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임원이 됐든 중간 관리자가 됐든 기술직 분들이든 사무직 분들이든 간에 그 누가 됐더라도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할 자세가 돼 있고 자신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틀을 깰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함께 제가 일하고 싶었습니다. 3월 19일 그때 당시 비상 외출 제한령이 발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님, 로스앤젤레스 에릭 가세티 시장님, 또 LA 감독위원회 차원에서 모두 이런 행정명령 그리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전례 없는 사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 또 인재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코로나 대응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근무 환경도 매우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업계 파트너사들이 저희에게 더욱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필수 노동자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이 트럭 운전기사, 창고 노동자, 항만 행정직원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LA항에서는 우선 공급망 모든 협력사와 직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즉각적으로 연방, 주, 시 정부와 함께 협의하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노동자 범위에 들어가는 이 산업군과 직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또 항만의 운영 또한 필수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필수 노동자로 정의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초반에 업계의 관계자들과 또 정책 이방가들과 함께 협력한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결국 성공을 거뒀을 때 저희 LA항과 또 저희 도시 또 그 민간 부문의 협력사들이 다 함께 노력한 점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정책적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의료 물품과 필수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저는 저희 에릭 가세티 시장님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PP 즉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뉴욕시의 끔찍한 팬데믹의 확산세를 보고 병원 차원에서의 사용되는 의료용 마스크, 장갑, 가운, 인공호흡기 등이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관찰한 것을 토대로 가세티 시장님과 저는 우선 당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 시장님은 저를 LA시의 CLO 즉 최고 물류 책임자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물류의 기능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첫째, LA 국제공항과 LA항을 통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최대한 빨리 의료품을 공급해야 하는 점. 또한 저희 내륙 운송 쪽 파트너사들과의 오래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내륙 운송으로도 이 필수 화물을 어떻게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가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둘째, 이런 필수 의료품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제조사들과 직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셋째, 현지에 있는 제조업체 중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라인을 바꿔서 의료용 장갑, 가운, 마스크 또 안면 보호대를 비롯 다른 의료품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을 파악했습니다. 사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저희는 정확히 몰랐지만 이들 업체들 간에 조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만 또 자신들의 직원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의지와 그 재능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따라서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제조기술협회 등과 같은 여러 협회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PP, 그 개인 보호 장비 생산 노력에 더 많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월 말이 되자 수백 명의 항만 또 도시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한 370여 명의 직원들은 여전히 재택근무 중입니다. 저희 전체 조직의 40%가 재택근무 중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저희 직원들 중에 어린 자녀를 둔 직원도 있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둔 직원들 또 노인을 둔 이런 직원들 또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있는 직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직 내에서 한 24명 정도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계속 일하겠다라고 자원을 했고 전화나 화상으로 계속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나 우리 임무 수행에 많은 역할을 하고 싶어 했던 직원분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자원했던 직원들은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됐고 또 우리 팀장들이 모든 필요한 리소스가 있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주변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최고 물류 책임자직이 신설되고 나서 2주 뒤 저희 LA항에서는 시 차원의 새로운 부서를 구축했습니다. 물류 승리 혹은 물류 빅토리 LA 혹은 Love LA라고 불리는 조직을 신설했는데요.
이 물류 빅토리라는 이름은 과거 우리 역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전에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00개에 달하는 빅토리급 화물선을 짓기 위해서 여러 자원이 대거 LA항에 결집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2차 세계대전 최전선에서 싸우는 용사들에게 물품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그 정신으로 코로나19에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의료진이 PPE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런 필수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고 또 브로커들이 있는 시장도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켓을 구축해서 공급자와 구매자를 매칭해주기도 했는데요. 첫 몇 주 동안에 한 700명의 판매업자들을 스크리닝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자들은 합법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었으나 일부 가짜품을 파는 그런 사기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마켓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저희가 이해하고 조사하면서 우리도 나중에 구매 과정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허니웰 회사와 함께 N95급의 의료용 마스크 구매 및 배급을 함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허니웰과 계약을 맺어 LAC에게 2,400만 개 달하는 N95 마스크를 2년이란 기간 동안 총 2천만 불의 금액으로 조달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가가 마스크당 79센트에 불과합니다. 이 마스크들은 우리 LAC의 응급 비축량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저희 러블라를 통해 러브LA를 통해 의료진에게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되는 마스크는 원가 그대로 노마진 형태로 판매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290만 개의 PPE 등 기타 물품을 LA 전역에 있는 36개 병원과 또 122개의 전문 요양시설에 제공했습니다. 러브LA를 통해 애플, 도요타, 또 CMA, CGM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해서 역내 트럭 회사, 유통 회사, 다른 업체들 또한 의료품과 다른 필수품을 후원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의 자선 활동과 남을 위해 베푸는 이런 배려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도 이런 후원 물품의 배급 활동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의 그 항만 지역사회 시스템인 항만 최적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변 병원들로 하여금 의료 공급망 관리에 지원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의료 최적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으로 각각 기관들은 자신들의 PPE 발주 사이클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품 재고량이 부족해 보일 때 미리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대응할 수 있고 또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 입고되는 물품을 효과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또 도착하기 전까지 특급 운송, 즉 우선적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갈 길이 멉니다. 이런 물품이 일반 가정용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구매하고 재고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의료용 마스크, 장갑, 가운, 기타 다른 물건들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3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저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도시, 특히 우리보다 리소스가 부족한 도시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 물류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자는 의료품 공급망과 필수품 구매에 지원을 줄 수 있습니다. 항만청 최고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도시와 지역으로 하여금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물류 쪽에서 많은 지원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소통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독거자였던 병원과 요양시설은 모두 과거 사용했던 구매 채널이라 공급 채널을 썼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최대한 과할 정도로 같이 논의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돌봄 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당국과도 협의를 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또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많은 직원들은 가족이 있고 또 다른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자들로 풀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 업무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강한 의지와 임무 수행 열정이 있는 분들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 Love LA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를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고 이 BIPC와도 같은 포럼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 LA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다가올 그 수주와 수개월 동안 코로나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공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